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네, 오늘은 상표 출원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변리사한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쉽게 레스토랑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가 구워주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스토랑에 가면 식당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제품에 알러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식사 중인 테이블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어디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혹은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도와주게 되겠죠.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 혹은 상표 출원을 하실 때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처음 단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사를 하기 전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죠. 그럼 변리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원하시고자 하는 상표가 어떤 거인지 물어본 다음에 그게 혹시라도 출원이 불가능한 상표다,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표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출원하신 것과는 다른 서비스를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상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출원 서류만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될 수 있을 상표들을 변리사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출원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당불내증이라든가 땅콩 알러지, 이런 알러지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상표 출원을 할 때에도 원시적인 거절 이유가 없이 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출원을 한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정상품은 총 몇 개까지 해야 됩니까? 지정상품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사업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정상품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상품이 지정상품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댓글로도 문의 주시고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의 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핏물이 많이 맺히는 거는 비린 맛이 있어서 별로 싫다, 혹은 나는 많이 익힌 거는 질겨서 씹기가 힘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셰프한테 설명을 해주고 저는 이런 고기를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똑같이 변리사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등록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변리사는 그거에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 겁니다. 혹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까지 현재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장래에 사업이 확장이 되면 어느 사업까지 이어가실지 등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지정 상품을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출원을 하신다면 이 상품까지 선택을 하신다거나, 혹은 우선 심사를 진행하실 거라면 더 적은 상품, 현재 직접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찍은 상표 출원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서 출원까지는 마쳤는데 이게 상표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거절 이유가 발생을 해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레스토랑에서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진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종업원이 바로 와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깨진 물잔을 치워주면서 새로운 물잔을 세팅을 해주겠죠. 변리사와의 상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된다면 변리사는 그 거절 이유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이게 타당한 거절 이유인가, 혹은 회피할 방법은 없는가 등을 방안을 모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표는 이러이러한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 보니까 등록받으실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상표로 재출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거절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이거는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한번 이렇게 다퉈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셀프로 출원하시는 것과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시는 것의 차이는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가 구워주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차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하신다면 메뉴 선택부터 식사의 중간 과정, 질, 맛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전혀 다른 서비스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스토랑에 비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셀프 출원하는 것과 변리사를 통한 출원을 알아봤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